이제 방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아까 좀 심의 본체 작용 그 구조 얘기하느냐고 좀 골치 아팠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 얘기. 자, 문 그렇게 시작. 요거는 지속성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양도 지속이 돼야지, 양심을 지속적으로 양심을 구현해야지 한 번 양심만 하고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양심을 구현하도록. 그게 중요해요. 자, 문인심분여시의 난파착이다. 질문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자꾸 분여시라는 건 막 흔들리고 어지럽고 막 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간적 고뇌를 얘기한 거지. 안정되고 가만히 있고 일이 끝난 뒤에 조용히 있을 때는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쉽게 돌아가는데, 막 일이 번잡스럽게 하고 욕심이 막 있고 이 백화점에 가서 저 물건 사고 그럴 때 착한 마음을 계속 갖기가 쉽지 않거든. 그때에는 마음이 막 혼란스럽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자의 말입니다. 진계시인 아니라. 정말로 이게 어렵다.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지파불능구에, 지파라는 건 이걸 잡고 양심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입지, 의지 이런 것도 잡는 거겠죠. 잡고서 불능구에 오래되지 못하면, 그게 오래돼야 이게 이제 내게 돼 갖고 저절로 그게 욕심이 오더라도 의연하게 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돼버려. 피자는 뭐 당해. 피자. 사물급 한사려의 인장고가 돼. 피자는 거기까지. 자꾸 사물에 끌려가 버려. 물질 욕구에 빠져버려. 또 뭐에 빠져? 한사려에 빠져버려. 한사려라는 건 쓸데없는 생각, 잡념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을 놔두면은 그게 잡념이나 또는 사물의 물욕이나 이런 데 빠져서, 인장거라는 거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에 이끌려서 가는 거. 끌려가는 걸 인장거라고 그래. 그러니 맹자가 우산지목 1장을 체요관이라. 그러니 맹자 우산지목 이 한 장을 갖다가 가장 어떻게 해야 돼? 잘 보고 실천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알,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지속성에다 초점을 둔 얘기고. 두 번째, 자와 우알, 적에, 그러니까 구자죠. 핵심은 구, 오래오래 하도록. 우알, 적에는 이것은 불간별인사라. 이것도 별인사에 간섭될 게 없다. 이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양심을 갖고 사는 일들은, 내가 양심을 보존하고 양심에 의해서 사는 일들은, 이거는 뭐가 관여할 게 없는 거야? 별인사. 딴 사람, 이걸 별인이라고 그러고, 딴 일, 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인사라면 딴 사람이나 딴 일에 관여될 게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에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못하게 하거나 하게 하는 거나 이게 관여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은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남 탓해도 안 되고, 일 때문에 갖다 붙여도 안 돼. 그 핑계대는 거를 관여라고 그러고, 그게 저기지. 그럴 게 없어. 그러니, 이 수신 아니나, 비록 이 양심을 지켜서 실천해서 일생 동안 산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또 수자착력이다.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힘을 붙여야 돼. 착력. 자기 능력껏 지금 되는 것만큼 할 뿐이야. 그래서 쌓여나가서 높아지는 거지. 자착력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성성해서. 성성은 깨어 있어야 돼. 성은 깨어 있는 걸 말해. 흐리멍텅하면 안 돼. 자꾸 이 판단 의식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어떤 옳고 그른 걸 구분하는 의식도 깊어져야 돼. 상상이 돼. 성성이야. 이 성성도 불교 용어예요. 참선하는 사람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멍청하게 뭐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그래갖고 자꾸 그냥 총명하게 또렷한 게 이게 있어서 살아있어야 돼. 성성에서 불효방도라. 방도라는 건 넘어지는 거, 뒤집어지는 거, 이런 게 방도예요. 내치는 게 방이고 넘어지는 게 도거든. 그러니까 내팽개쳐 버리면 안 돼. 각등무룡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물욕이 벌써 오고 있다 생각이 들면 각득 물욕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데 자기도 모르게 불시불식간에 욕심이 끌려. 어떤 게 보는 순간에 임자가 없으면 내가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막 일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변착기니라. 그럴 때일수록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 잠깐 그러고 요거를 내가 거기에 따라갈 거냐. 잠깐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긴장해 갖고 어떻게 해야 돼? 불효수탁어 해야 돼. 불효수탁어라는 건 절대로 그거에 끌려가면 안 돼. 따라가는 거. 불효 뭐 하지 말아야 돼. 수탁어라는 것은 그거에 쫓아가는 거니까 물욕에 따라가면 안 돼. 약설, 파지, 불득, 승지, 불거이면 만약에 뭐라고 자기가 얘기한다면 내가 잡으려고 하더라도 요거를 불거 그것을 타불거라는 것은 그거에 끌려가는 것을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한다. 부득승이니까. 내가 이 파지를 잘 양심을 지킨다 하더라도 어떤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놓쳐버리고 그걸 이기지 못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해. 핑계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최선을 다한 걸 강조하는 얘기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애라.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 자기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 갱설 삼일이요. 심자인데 무엇삼 삼으로다가 발음을 해요. 삼. 다시 뭐라고 무슨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뭐라고? 위인육이요 유인호재야.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공자가 안현에게 얘기해 주신 얘기지. 안현이 인을 물어봤더니 극기복례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천하가 자기가 극기복례면 나중에 그게 확대되면 천하가 다 자기 인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 인을 이렇게 하는 거는 육이야. 자기로 말미암는 거지. 유인호와 딴 사람이 말미암는가? 올바르게 사는 건 자기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는 거지 누굴 보이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육이 유인호자라고 하는 말을 다시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작포자의가 되면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다시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자왈,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저기 뭐라고 했어요? 학자는 이거는 안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요점은 1번 처음엔 지속을 얘기했었잖아. 아까 구자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력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힘,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자기에서 말미암아야 되는 거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한 거예요. 여기 다 내용들이 다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다 합치면 좋겠죠. 학자는 환심, 불란, 불능영정이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자꾸 근심된 마음이 생겨. 그리고 여가 불란해. 잡념이 막 생겨. 생각이 불란해. 그래갖고 망상에 빠져. 곧 자꾸만 닥치지도 않은 걸 미래 걱정하고, 또 이제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호화스러운 걸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상이에요. 그래갖고 불능영정이라. 조금도 편안하고 안정이 안 돼. 그러면 천하지 공병이라. 이게 바로 천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공통된 병이야.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입계심에서. 입계심이라는 건 마음을 세워야 돼. 어떤 마음을 갖고 살 건지 결정해야 돼. 그게 입이야. 지유학. 그리고 30에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30이 넘으면 이 세상 사는 방향이 확립돼야 돼. 자기의 삶이. 그리고 40이 되면 불혹이 되고 50에 지명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심이 돼요. 그러니 차상두에 이렇게 입심이 먼저 된 위에, 상두라는 건 이것 위에 진유 상량이라. 그 다음에 상량하는 것이 있게 된다. 진짜는 다 할 진짜 모두 또 뭐가 상량이라는 건 생각하는 걸 상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입심이 된 뒤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 방향, 좋은 점,
또 여러 가지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먼저 뭐부터? 집 짓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초 닦아 놓고 집을 어떻게 질 건지 또 어떻게 그 다음에 등을 어떻게 달 건지 창문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수많은 건 그 뒤에 얘기해야 돼. 땅도 안 사고 기초도 없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지. 그 지금 그 얘기. 안 그러면 요건 누구의 안이냐면 정민정의 안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요 수양의 내용들을 어디에 이 조존의 방법을 정과 경을 강조한 내용을 모아두겠다는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인심지 불능조존은 사람의 마음이 조죽존인 잡혀지지 않는 것은 잡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꽉 잡지 못하는 건 다 주로 사려 분열아. 알고 보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이 불란해서 그런 거예요. 사려 분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단순할수록 좋고 그리고 많으면 문제가 있어요. 다 추러 사려 불려라. 그렇기 때문에 선유들이 누언지라. 자꾸만 여러 누자, 자주 누자예요. 그러니까 선유들이 틈만 있으면 얘기했어. 잘 잡고 단순화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그 노노의 헌문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공자말은 불억사 불억불신. 미리 치측도 안 되고 미리 단정을 내려도 안 돼. 그건 다 뭐예요? 잘못된 마음들이. 추측, 억측, 그리고 단정.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그러니 선유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이나 국이 조이 존자는 그러나 이 잡고 보존하는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찌유 타술죄리요. 어찌 딴 방법이 있으리요. 여괄 정의양지여 경의지지. 정의양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고요하게 갖는 거야. 욕심을 내려놓는 거야.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하루 일어난 일을 한번 다듬어서 하루에 30분만 생각해도 좋대요.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그 정의양지야. 그리고 경의지지라는 건 뭐예요? 경으로서 지지. 지는 계속 잡고 있는 걸 지라고 그래. 그래서 지경이라고도 그럽니다. 지경은 계속 갖고 있는 거를 막. 경의지지. 경으로서 계속 갖고 있을 뿐.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정의 상태지만 그 일을 하거나 또 관계를 맺을 때는 경의 자세로 오면 좋겠지. 나중에 좀 깊어지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경으로 가만히 있는 거여야 잡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동정을 겸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정민정이 그 얘기한 건 금척기논 조존지 설해 갖고 지금 요 조존인 건 마음 잡는 방법, 요걸 말한 걸 논한 것을 전부 모아서 11조를 여저하니 11개의 조목을 다음과 같이 붙여놨으니 정경이 그 중에 하고 정경별현이라. 특히 정과 경을 특별히 드러냈다. 정과 경에 초점을 둬갖고 특별히 얘기한 거다. 그래. 11개 조목이라 그랬는데 요 앞에 정자왈 얘기한 그걸 갖고 밑에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11개가 되는 거예요. 요 뒤부터가 아니라 그 밑에다가 쓴 거니까. 그래서 번역본에는 그 1번 그렇게 2번 써놨죠.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매겨놨어. 그러면 지금부터의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안정시키는 거. 그리고 경으로서 유지시키는 거. 정과 경. 경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우리 아시는 분 중에 우리 선생님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동교 민태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동교 민태식 선생은 서예계에서도 알아주신 분인데 충남대 총장도 하시고 그랬죠. 근데 성대 오셔갖고 이제 저희 은사님이 이제 됩니다. 근데 강의 도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6.25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6.25 때 막 저기 갖고 성대까지 쳐들어왔는데 성균관에 괴뢰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막 그냥 따발총 들고 막 그냥 몰아 세우는데 잡아먹을 듯이 그리고 전부 강당 어디 법정대 강당으로 모이라고 몰고 가더래. 근데 걔 중에 누가 정보를 전달했는지 갑자기 자기를 지목하더래. 당신은
그러면서 반역행위 한 거 아니냐고 이제 막 저기 한 거야. 누가 고변을 했대. 아마 그것도 사이에 또, 누구라고 얘기했나 보지. 그러면서 막 끌고 가면서 거기서 바로 그냥 막 끌고 나갈 것처럼 막 그 난리를 피길래 뭔 일 때문에 그러냐고. 같이 덩달아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그때 잠깐 이분은 침착한 분이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한만 급해도 좀 앉아서 얘기하라고. 앉혔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평상시 도력도 되지만 위급시에 나타난 이제 이런 평상시 수양은 위급시 또 죽을 때 이럴 때 다 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 덩덩해갖고 막 분위기는 막 이런 거 뜨거갖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기가 팍 죽었나 봐. 그래갖고 앉아갖고 그 조목조목 뭐 얘기를 하더래.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살았대. 아유 막 같이 살고 아니야 뭐 그랬다가는 그건 끌어내 그러고 끝나는. 그러니까 그 유사시에는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급할수록 마음의 안정을 갖는 훈련을 평상시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급할 때는 안 돼 그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뭐 안 한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걸 생각한다면 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도. 그게 지혜예요. 그 저기로다가 뒤에 나옵니다. 그칠 지자. 그칠 지자. 딱. 그게 간꾀에 해당되거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니까 우알. 이인 다 사려야. 사람들이 사려가 많아. 생각이 많아. 불능자령. 전부 스스로 편안하지 않게 되는 거는 편안하지 못한 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지시 작심주야. 작심주. 부정이라. 작심주가 부정이하기 때문에 그래. 작심주가 부정이 되는 게 뭐야? 작심주. 작심주인 건 심주를 만드는 거야. 줄이면 뭐예요? 마음이 주장돼야 돼.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게 심주야. 그러니까 마음이 주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주장된다는 건 몸이 주장되는 건 뭐야? 내 몸을 주인 삼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몸을 행동고지를 반듯하게 하는 건 뭐야? 그게 마음이다. 근데 일심지주는 그건 뭐야? 이게 이 마음주야. 마음을 주장시키고 반듯하게 하고 주인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딱 중심 잡는 거. 일심지주. 그게 뭐예요? 양심이야. 양심은 좋은 마음을 설명한 것뿐이지 마음 종류를 설명한 거지 마음을 주장 삼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치밀하게 들어가서 어디에 해당된 용어고 쓰는 건지 아셔야 돼요. 대충 갖다 그냥 막 연결시키면은 헷갈려. 그러니까 아까 이게 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실하게 안 오는 거야. 경이 또 뭐냐? 그거는 이제 아까 집중하는 거,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 깨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근사로 공부할 때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매 순간순간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경이 된 거야. 마음이 주장된 거예요. 근데 지금 딴 생각을 숱하게 하셨을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해. 경하고 절대 주인 무적하고 통합니까? 경의 내용이 주인 무적이라니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에요. 이게 공경할 경자인데 공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 내 배려 이런 것에 썼던 건데 단지 공경 배려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야. 조금 더 세밀해야 되면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 공경 배려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딱 있어야 돼. 누구는 말이야. 잠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여기 악수를 숱하게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 잠깐 악수하는 1분 사이에 감동을 줘버리는 거야. 야, 그거는 악수하는데 경이 아주 다 몰려 있는 거지. 그 전에 누구가 그랬냐면 달라이라마라는 사람 있죠. 달라이라마를 외국 사람이 가서 잠깐 오면은 다 있대요. 인사하고 안아주고 툭툭 하고 헤어진대. 잠깐 그것 때문에 이제 기다렸다가 하는데
근데 그거 잠깐만 손대고 일하고 앉는데 그게 평생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대. 그때 그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지. 내 마음을 다 해서 보는 거지. 근데 보통 그렇게들 하냐고. 많은 사람 할 때는 옆에 보면서 해. 그냥 빨리빨리 끝내라 그러고 아프다고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경이 없는 거지. 잠깐이라도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경인데 그렇게 중요한데 보통은 잘 이해를 안 하고 숙달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누구하고 악수하는데 정말 말하는데 딴 데 얘기하고 딴 소리 해. 딴 사람 보고 딴 얘기해. 내 평생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게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왜 학수했는지. 그런 게 있다니. 그게 바로 뭐예요? 작심주야. 이해가 되겠죠? 얼마나 여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주라는 게 마음을 심지주가 된 거지. 그게 안정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사료가 많이 편안하지 않은 건 작심주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거야. 그게 부정이라 그래. 작심주가 부정이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설명을 뭐로 했어요? 지유시 지어사라. 제일 중요한 건 공자의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지어사가 좋아. 지어사라는 건 요거 그칠 지자인데 더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될 수가 있거든. 요 지자는 그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될 건데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요 지는 뭐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야. 지어지선에. 그러니까 더 넘쳐도 안 되고 불급해도 하는 그 중의 자리야. 시중의 자리를 지라고 그래. 요게 지어지선이야 바로. 대학에 보면은 대학 지도는 명명덕 신민이요 뭐라 했어요? 지어지선이야지. 지선 지어지선의 지는 그칠 지자로 해석하지만 요거는 뭐야? 이 자리에서 이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으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착할 선자는 당연지 칙을 얘기하는 거거든. 무슨 이상적인 무슨 도덕적 경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면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그 순간의 행위가 그게 지선의 자리거든. 그게 당연지칙이야. 그게 지어사야. 이 지어사가 어려워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전심을 하는 그 태도. 이게 지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나쳐도 압으로 넘어가고 그게 너무 무심해도 잘못 가는 거야. 할 때 하는 거야 또. 아무 때나 그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딱딱 맞는 거야. 그게 지어사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노노 대학 전 3장에 보면 위인군 지어인이요. 그리고 뭐라 할지 이 신하가 되면 지어 충이요. 부모가 되면 지어 자요. 자식의 지어 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요게 임금이 되면 지어 인에 지한다는 건 이 인을 갖다가 그만 딱 더 해도 되는데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 상황이 막.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학문도 높아야 되고 인격도 높아야 되고 또 모두 있어야 돼. 상황까지 알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 문왕이 그랬거든. 문왕의 덕행이 지어인이야. 문왕이 임금으로 있을 땐 임금의 도를 다하고 신하에 있을 땐 신하의 도를 다하는데 나중에 천하가 다 자기 수중에 왔는데도 줄을 쳐갖고 획득하지 않았지. 누구로 넘어갔어요? 아들로 넘어가서 무왕 때 주나라가고. 그건 뭐까지 하는 거예요? 때를 아니까. 그때 취하면은 그건 착취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게 지어인이야. 그러니 여기는 순의 예로 들었네. 문왕의 예를 나는 설명을 했는데 더 좋은 예가 돼. 그게 순이야. 야, 순이 왜 대단한지를 한번 아셔야 돼요. 순을 성군이라고 그러는데 성군은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인격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인격과 능력이라는데 능력은 어느 정도이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이 능력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인격의 핵심은 도덕성이고 도덕성의 핵심은 인과 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게 있지만. 근데 인을 구현하는 게 더 본질이지. 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인을 구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 미워할 수 있어야 돼. 불인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만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인을 미워한다는 건 불인한 사람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지 불인한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걸 또 이해해야 돼. 이게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요. 보통은 그건 합쳐갖고 보통 착각하기가 쉽죠. 그 대표적인 게 수은이 뭐예요? 주사흉이에요. 천자가 된 뒤에 사흉을 죽여버렸어. 그 유배버렸어. 동서남북으로. 저 어디에 나와요? 만양자 않고 상 3장이 나옵니다. 맹자를 잘 읽으면 말이야. 맹자 속에 요순만 뽑아서 읽어도 아주 좋아요. 왜 성분인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 보면은 여실해. 그냥 섞여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맹자는 요순을 높이는데 특히 요보다도 수운을 높여. 수운이 왜 대단한지가 안지나. 근데 수운이 그때 사흉을 천자가 된 뒤에 죽였거든. 사흉이 누구냐면 고공, 환도, 그 다음에 삼묘, 그 다음에 곤, 네 사람이 거기 나오니까. 근데 사흉이 자각하야. 사흉이 이미 아주 나쁜 짓을 행해갖고 수운이 그건 나쁜 짓을 따라서 종이수지한 거야. 나쁜 짓을 해서 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뭐를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지. 죽이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안 죽이지. 그것도 잘 이해가 잘못되면은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인한 사람은 절대로 안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래서 공자가 누구를 죽여요? 소정묘를 죽이지. 그 똑같은 거예요. 심성이 나중에 본질로 가면. 공자가 소정묘를 죽인 거나 수운이 사흉을 죽인 거나 그게 다 상황에 따라서 대상과 숫자가 틀린 것뿐이지 본마음은 똑같아. 그게 바로 순하여 아니야. 수운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는가? 요건 무슨 얘기예요? 수운이 어찌 관여할 수 있다는 거는 요건 뭐예요? 사흉을 죽이는데 사심에 사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정이 관여됐다 그러면 그거는 공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사심 없이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벌써 그건 사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흉에 대한 인간적 그 사랑이라는 건 말할 거 없지. 그건 있는데 그 사실의 사안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득이해서 어떻게 한 거니까. 수운이 하언야, 이게 어려워요. 어찌 관여한다는 얘기가. 어찌 그 대상을 죽이는데 자기 사사로운 마음에 더 보탰거나 빠지거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로 한 거야? 객관적 공심으로 딱 처리한 거지. 나중엔 죽는 사람도 뭐를 하고 그래?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옳은 거지. 안 죽겠는데 죽인다 그러면 돼요. 제갈량이 가장 아낀 사람 중에 누구를 죽여? 마속을 죽이지. 그 읍참마속인 게 나오는데 그 마속도 승복을 해요. 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공심이야. 사심으로다가는 안 죽이거나 또는 뭐 죽이더라도 뭐 이렇게 저기가 있겠는데 그게 없이 그 순간에 그게 관여되지 않은 그게 일이야. 그게 바로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지만 그게 바로 지자야. 그게 지. 아까 지의 사. 지. 이게 간꾀가 지거든. 우리나라가 간꾀에 해당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한다. 총명하에만 지가 되거든. 지. 자, 인부지어 사이면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지를 실천하지 못하면 지하지 못하면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만 뭐야? 남타사하야. 이거는 다른 일을 잡아갖고 다른 일을 잡아갖고 그 얘기는 거는 다른 일이 개입돼갖고 그렇잖아요? 그 다른 일, 그 감정이 거기 붙잡혀갖고 감정까지 묻혀놓는 거지. 평상시 미워했는데도 잘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딴 일을 끌어다가 그 사안만 딱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판사가 명판사는 요건 무죄고 요건 유죄고 요건 이렇게 딱딱 구분하듯이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잡을 남자예요. 딴 일을 끌어다가 잡아다가 불능사물 불능사물이라는 거 불능사 물각부물이 좋아요. 물각부물이라는 건 뭐야? 물이 각각 물에 부착하는 거야. 직역을 하면 그래. 물이 각각 물에 예를 들면 붙는 거.
물이 물로 붙는다는 얘기는 물이 물로써 요걸 풀어내는 거. 사물로 하여금 사물로 붙이게 한다는 건 사물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각부물이야. 물에 사람의 마음이 끼어들어가면 안 돼. 객관적 일로 처리하는 걸 물각부물이라고 그래. 소광절에 요 얘기하고도 통해. 이물관물이야.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거야. 사물 갖고 사물을 보는 거지. 이심관물하면 안 돼. 내 마음이 끼어들어가면 안 돼. 물론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면 정의 세계가 되고 인간의 활기된 삶이 되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판단하고 그럴 때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둬서 이물관물. 이게 관물편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소광절의 유명한 그 편 이름입니다. 물각부물해야 돼. 물에 붙잡혀도 안 되고 물에 빠져도 안 돼. 인정에 빠져도 안 되고 인정에 붙잡혀도 안 돼. 그렇다고 인정을 버리는 것도 아니야. 그게 물각부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일에 지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딴 일을 끌어다가 뭘 못하는 거예요? 그 만물이 만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걸 하게 하지 못하는 거야. 불능사야. 불능사 물각부물이야. 그러면 물각부물이면 여기 물각부물이 되면은 사물을 사물로 처리하고 인간의 그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거는 자연히 뭐를 해? 시영물이라. 영물이란 건 사물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 그건 누구든지 문제 제기하지 못해. 이건 공심으로 처리한 거니까 다 전부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위물 소욕이면 사물의 불임을 받게 되면 사물에 끌려가게 되면 이거는 뭐가 돼? 여거물이야. 사물에 이용당하는 거고 불임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 유물유칙이라는 걸 알아요. 유물유칙이라는 건 뭐야? 사물에는 사물의 법칙이 있어. 모든 일에는 일의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 그 원리대로 처리해야 돼. 이걸 순리라고 그래. 순리. 그걸 원리 중에 최고의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천리라고 그러지. 순천리. 하늘의 이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천리. 그러니까 물이 유물 필유칙이라는 건 사물이 있으면 물은 기의 세계고 필유칙이라는 건 이의 세계겠지. 그 이와 기 그렇게 얘기해도 돼. 기가 있으면 이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도리가 있는 거야. 그게 덕이 있거든. 그러니 수시 지어사니라.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돼? 일에 지해야 된다. 요 지. 그래서 그칠 지자를 얘기했는데 요것도 좋은 일이에요. 일에 일에 지한다는 건 일에 맡기는 거지. 일에 맡겨서 거기에 시중으로 적중에게 처리하는 거. 이걸 지어사라고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서산진 씨와 정자가 또 우상원 또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인유 404병이지만 사람에게는 404가지의 병이 있대요. 404. 불교에서 나온 요것도 하나의 저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인간은 101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라 해야 되는 번뇌가 있는 거겠죠. 108번뇌 뭐 이러기도 얘기하는데, 101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이게 4번 저기 하면 404가지가 된다고 또 그러기도 해. 어쨌든, 이 많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구태여 여기에 또 의미를 부여해서 뭐 열심히 할 건 없어요. 수없이 많은 병이 있지만은 이게 모두 다 불유자가야. 이 병들은 어디에 말미암는 거예요? 자가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쳐들어온 거지, 병이. 그런데 다만 시시문 수교 자유가 아니. 마음만은 이거는 누가? 교자는 하여금 사자와 똑같아.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유자가 자기로 말미암아서 하게 하는 것. 신이. 그러니까 마음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 중에 마음의 신병이 제일 문제가 있지. 그건 어쩔 수 없어. 남이 고칠 수가 없어.
저희가 저기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뭐 저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러니 차 즉 주심주지위하라. 이것이 곧 바로 뭐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심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장 삼아야 되고 주인 삼아야 되고. 아까 주심주. 근데 주심주를 줄여서 그냥 심주 그래도 되고. 심주라는 건 심지주 그래면 더 좋겠죠. 그죠? 주는 한다는 거니까 심주를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다. 우와 정자 얘기네 또. 인심작주부정은 인심이 자꾸 어떻게 돼? 주인 되는 것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주인 돼서 안정되지 못하는 건 심주가 안 되는 건 그 얘기죠. 그런 것은 정이 일개 번거라. 이건 마치 뭐와 똑같아? 일개 번거가 유전 동요하야 무수유 정과 같아. 물레방아가 한 번 돌면은 말이야, 번거가 물레방아예요. 한 번 돌면은 물에 흘러갖고 계속 어떻게 돼? 움직이는 것과 같아. 그래갖고 수유, 잠깐도 정지가 안 돼. 물이 흐르는 이상은 계속 돌지. 이거와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음을 안정 못 시키면 계속 평생을 뭘로 살다가 혼란 속에 계속 살다가 마는 거를 물레방아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잠깐 서보고 안정시켜보고 그러는 게 중요해. 그냥 맡겨버리지 말고. 그러면 일체 전부 세계가 번뇌 속에 살다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감 만단을 약불주 일개 주면 나이가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의 그 만 가지 단서를 갖다가 만약에 불주 일개 주면 하나의 주를 세우지 못하면 주가 되지 않으면 요거는 즘생내하리요. 즘이라고 읽어요. 아까는 삼이라고 그랬지만 요건 어찌 무슨 그래서 즘생인들 내하리요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어찌 하나만 나오면은 되는데 요거는 즘생내하니까 어떤 일을 한듯 무슨 일을 한들 내 어찌 하겠는가. 그러니까 주가 안 되면 주장이 안 되면 심주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뭔 일을 하든. 장천기라는 사람이 일찍이 언약을 하는데 요 장천기가 누구냐면 장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장행거의 제자가 돼요. 동생이 되고 장전 이전자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나 모르겠어. 장전. 뭐라고 이 약속을 자기가 했느냐면 언약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다짐한 걸 언약이라고 그래. 일찍이 자기가 언약하기를 수년 동안 내가 자상착상하야. 내가 저 상착상이라는 건 상위에 올라가는 걸 얘기해. 그래서 그저 앉는 게 바로 뭐야 전부 옛날에 상이고 잠자리도 상위에서 자고 그랬죠. 중국 사람들의 그 저기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좌하 앉을 좌 뭐 잠자는 거 이게 전부 침상 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침상에 올라가 갖고서 부득사량이라. 부득사량이라는 것은 생각 이것을 전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내가 잠자리에 올라가면 일체 생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불사량이면 일체 생각하지 않고자 한다면 즉 막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뭐야 뒤에 강파 저심내 제박이 돼.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강파 억지로 잡아갖고 맞아 잡념 갖지 말아야지 막 이래갖고 자기를 억지로 잡는 게 강파. 그래갖고서 제박을 한다는 거야. 속박을 해.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겠어요? 그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최고 오래 가는 건 뭐야? 자연히 연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오늘부터 일체 생각하지 말자. 또 수기후 제1개 형상 해갖고 또한 모름지 이게 또 하나 붙들려. 이게 기후라는 건 붙여두는 걸 기후라 그러거든. 붙들려 버려. 붙잡혀 버려. 붙여도 뭐를? 한 개의 형상을. 한 개의 형상이라는 건 뭐야?
생각하지 말자는 하나의 생각이 또 하나 붙잡혀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 개비자연이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이 아니에요. 근데 요게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요걸 과정을 갖는 건 좋은데 요게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제가요, 이제 나이 먹으면 자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습관 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특히 수영을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일찍 자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하려니까 일찍 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매일 2-3시 자던 사람이 일찍 자봐요. 안 돼요. 그냥 밤 10시, 9시 되면 들어눕긴 했는데 온갖 잡념이 살아와갖고 그게 2-3시까지 늘 가.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있었냐면 모든 생각을 끊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쉬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이 한 방법이지. 세다가 보면은 그것도 잊어버린 거 생각하다 보면 또 길어져. 근데 자꾸 오니까 줄어들긴 해요. 생각을 단순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이면 생각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 한데 붙잡히면 안 된다 이거지. 붙잡히면 또 그게 안 되니 부서지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줄어지면은 좋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딱 들어놓으면 1분 이내에 잠이 들어. 아, 그게 되더라. 그렇게 잡념이 많던 게 없어져.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근사록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실천 내용들이니까 억지로 남의 얘기로 하시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만날 때, 아,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그러면 성공이야. 근데 번뇌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그건 뭐 골치 않아. 자,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게 붙잡히면 안 되는 걸 얘기하지만 필요해요. 그 다음 하나만 더죠. 우알. 이천이 또 얘기하기를 군실이 상환 사려불란이라. 요 군실이 누구냐면 사마강에. 사마강은 수양에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일생 동안 수양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자치통감을 쓰고 역사에도 밝은 사람인데 수양에 힘썼어요. 그래서 하루에 끝나고 잠잘 때 하루에 남에게 못할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좌우명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면 하늘에 대고 내가 하나도 얘기하지 못할 게 없다는 얘기로 넘어가고 그러지. 근데 어느 날 중야의 작달조 불매야. 이건 아마 번민이 많았을 때 얘기인가 봐. 나라 정치 일이 많고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밤이 새도록 달조. 밤이 셀 때부터 일어나갖고 자기 되는 건 생각이 일어나서 잡념이 일어나서 그래서 운제까지 달조 불매야. 달조라는 건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번민 때문에 잡념 때문에 잘 때는 자는 게 경이거든. 잘 때 그 하루 종일 있었던 걸 다시 정리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또 속상한 걸 또 되씹을 것 뭐 있어 또. 속상한 거는 속상한 게 아니라 좋은 거든 저는 늘 그걸 강조해요. 지금 이 순간에 하고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일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 좀 심하면 이거 치매로 넘어갈 것 같지만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다 생각해. 다 쓸데없는 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아. 그러니까 누굴 죽어도 잊어버려. 자, 그랬더니 가위 양 자거라. 그러니 말이야. 가위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천 선생의 얘기니까 사마천의 사마광의 얘기를 지금 해갖고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제자들한테. 가위 양자고라. 참 얼마나 괴롭까. 양자고라는 건 정말로 잠못 괴롭다. 잠 못 자는 사람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도 내 다소 혈기 약차즉 기하이. 근데 사람들이 모두 도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래. 대체로 그런 뜻이. 사람들이 대체로 도래. 이것도 다 백화문의 어떤 저기야. 그때 그 쓰는 말 습관다. 다소라는 건 얼마나 혈기가 이와 같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혈기가 있게 되면 약차즉 기하이 제자지죠. 얼마 만에 기하라는 건 얼마 뒤에 얼마만 그러니까 얼마 동안 유지에다가 얼마 만에
최자 꺾을 최자죠. 최잔 꺾어지는 거. 그래가 꺾어서 다 없어지는 건 혈기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으로 괴롭고 힘들다.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나중에 기력까지 다 상실되겠는가 그 얘기죠. 기후의 고인화. 그래갖고 그 뒤에 사마왕이 딴 사람에게 얘기했던 모양이죠. 고인화. 그러니까 주자가 참 정의천이 인용하고 있는 거지만 사마왕이 딴 사람에게 말하기를 근득 일술이라. 요즘에 와서 내가 번뇌 많은 걸 해결하는 방법 한 방법을 얻었다. 근득 일수. 그게 뭐냐면 상이 중으로 염이라. 항상 뭐예요? 중으로. 중을 갖춰야 되겠다. 중이라는 건 과불급이 없는 상태가 중이거든. 이걸 체득을 했나 봐. 이래갖고 열쇠 와줌에서 요령이 생겼다.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항상 중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또 중이 소란이니 이거는 중이 뭐가 돼요? 난이 되는 거예요. 중이라는 것이 대상이 아닌데 이걸 중을 하겠다려면 중이 뭔지를 또 자꾸 맞아 넘치지 말아야지 불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 중은 상태를 얘기한 건데 그걸 대상화시키면 혼란이 되니 중이 또 하영이리요. 중이 무슨 어떤 물체가 되겠느냐 말. 어떤 대상이고 물체가 아니야. 마치 그 안현이 얘기했던 안빈낙도의 도가 돌에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듯이 그냥 일상생활에 마땅한 그 자체가 도거든. 그 중도 뭐예요?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중이지 중에 뭐 어떤 게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잠잘 때 다른 잡념 없이 그 집중하는 상태가 중인데 지금 자꾸 중을 어떤 대상화 시켜갖고 그걸로 하려고 하니 여화 염득이리요. 어찌 이걸 얻을 수 있겠는가. 지시어 명언지 중에 이거는 다만 명언지 중에 아마 중을 잡았게 된 배경도 자기가 체득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아니라 좋은 말 가운데 좋은 방법 중에서 하나를 간득 일개 호자라. 제일 좋은 거를 뽑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는 데까지 간 게 아니라 좋은 걸 뽑아갖고 한 거니 여기라는 거 여기가 나오면은 A 여기 그래 뭐뭐 하기보다는 불여 여기 그러면 불여하고 같이 되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문장이 여기 뒤에 하기보다는 불여 뒤에 하는 게 낫다 이 뜻이에요. 여기 불여.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중이라고 하는 그 형체가 없는 걸 갖고 대상화시켜서 이걸로 혼란을 갖기보다는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일관수주지 유하라. 일관수주라는 것은 한 꾸러미의 염주를 얘기해. 수주. 한 꾸러미의 염주를 갖고 하는 게 더 나았다. 그러니까 뭐야? 한 꾸러미 염주를 주는 게 더 낫다. 그 무슨 얘기야? 염주를 주면은 염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무함비 탑을 뭐 하면서 세일 넘어갈 때만은 적어도 딴 생각 없이 그게 전념할 수 있거든. 묵주 갖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게 더 낫다. 이거. 자꾸 중이라고는 형체 없는 걸 붙잡히는 것보단 차라리 염주 세는 게 낫겠다. 이건 차선일 뿐이지 그 염주 세는 것도 나중에 세는 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야이 안신하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 편안해야 되고 수죽 하반하고 들어눕기만 하면 눈이 감겨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최고지. 부지케이다. 잘 모르겠지만은 고고사량 개심 있고 아주 괴롭게 생각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지시 불이 심 위주라. 이게 다 알고 보면 다만 뭐 때문에 심 위주주가 안 되기 때문에 심이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심이 주제가 있려면 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날 타일에 우활 군실이 근년에 병점 교회 살하야 방득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다른 날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천이 얘기한 겁니다. 요거는 군실의 얘기가 아니라 이천 선생이 다른 날 이제 그 얘기 하시고 다 군실이 근년에 요즘에 와서는 병이 조금씩 비교적 쇠예요. 요게 살자인데 죽일 살자예요. 그래서 갑자기 죽는 걸 급살이라고 그래. 이게 안 좋은 급살 맞는다 그러잖아요. 급살 맞아 죽는다. 그럴 때 살자예요. 근데 요거를 예로다가 보면 덜 쇠, 줄일 쇠자도 돼. 그래서 요 비교적 줄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방득하라는 것은 내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에 방법을 이제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군실이 이제 중을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그 방법을 버린 걸 얘기해요. 그랬더니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점점 좋아진 거다 이거지. 안은 다음 시간에 하죠. 왜냐면은 다음 요거 회상시키면서 또 얘기해야 얘기가 좋으니까. 지난번에 사마광이 늘 생각이 복잡하니까 늘 잠을 못 자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개 중을 잡으면 되겠다. 이래갖고 중에 힘썼는데 그것도 안 한 거보단 나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건 중이라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중 붙잡고 있었던 거를 놓는 바람에 얼굴 안색이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까지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안은 이제 정민정의 안입니다. 요거는 정민정이 요 주석을 또 보완 설명한 거예요. 자, 차원은 그 사마광의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사마광의 이를 누가 그 회상에서 얘기했냐면 이천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이천 선생의 이 말씀은 그 얘기가 되겠죠. 바로 지 대연의 덕업지 진과 일신지 공이 불이 장이거니와 노이세라. 그러니까 이건 뭘 알아야 되냐면 큰 사람, 어진 사람이 덕업에 나아감, 덕을 쌓는 게 덕업이죠. 늘 오늘 덕을 쌓고 덕행을 쌓고 그래서 성덕지사가 돼.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 또 매일매일 일일신 우일신 하거든. 일일신 우일신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젊을 때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쇠약해갖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강건하다고 해서 또 늙어서 쇠약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학자들은 소당 심성내라. 학자 공부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혈기 같으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만 점점 쇠약해지죠. 나이에 관계없이 이거는 이 수양 공부는 마음의 공부고 내 정신을 바로잡는 공부니까 힘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자꾸 그걸 힘들게 여긴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 뒤에도 또 나오니까 우알 그건 정자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유위 그랬을 때는 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인고학이 지 실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괴로운 공부 때문에 고학이라는 것은 괴롭게 공부하는 거거든. 힘들게 공부하는 걸 고학이라고 그래. 그게 힘들게 공부하는 바람에 내가 아주 실심에 이르렀다. 정신이 쇠약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본래 공부라고 하는 학은 본시 치심이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인데 마음에 붙잡히면 되겠어요? 마음이 피곤하면 되겠어?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잘못된다든지 또는 공부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지. 그러니 기유 반이 심해리요. 마음 다스리는 건데 어찌 도리어 마음의 해가 되겠는가? 위심해리요. 뭐가 기불성이나 뭐라고 하는 건 내가 정자 말씀이겠죠. 특히 이천 선생님이 기가 불성이나 기운은 왕성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천 선생님이 딴 데서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기가 약골로 태어났는데 자꾸 자기 몸 관리를 하셔서 30, 40에 완전히 되고 그리고 70이 돼서는 젊은이 못지않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는 기대로 훈련시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붙잡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이 기는 왕성하진 않으나 연이나 능무병이야. 불병이야. 병이 없어요. 그리고 무권태자는 권태라는 것은 요거는 게으를 권자 태만할 태자인데
시종일관하는 것이 무권태야. 그러니까 이 학부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무권, 요게 좋아요. 학부렴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때, 공부할 때 실증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호학의 자세고, 그리고 무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한 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 근데 요 무권태,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태롭지가 않아. 힘들고 뭐 중간에 그치는 게 없어. 그런 것은 다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지시일개 신생불자의에서 기사, 기어 외사에는 사려 지인이니라. 그래서 다만 하나의 신생이라고 그랬네. 신생. 생을 직역을 하면 생을 삼가하는 거예요. 생을 삼간다는 건 뭐예요? 삶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지 그걸 다치게 하거나 그걸 손상시키면 안 돼. 그래서 신중하게 자기 삶을 해야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다듬어야 되지만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해요. 마음의 병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신생하고 그렇게 해서 불자이라. 자이라는 것은 자아가 마음대로 하는 걸 자라고. 그래서 방자하다. 마음을 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하는 걸 방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의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마음을 탁 터놓고서 팽개쳐 놓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어. 신생부자이야. 두 가지를 했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갖고 늘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외사에 대해서는, 외사라는 것은 주로 외적인 일 중에서 특히 음식, 남녀 이런 게 중심이 되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려가, 생각이 지인유유라. 지인은 요건 다 할 진짜도 되고 모두라는 뜻이 이제 완전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유유하다. 유유라는 것은 거침이 없는 상태를 유유라고 그래. 어디에 붙잡혀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유유자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유자적한 자, 연연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 얽매임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유유해. 신생부자이. 그리고 늘 조심해서 살았지만은 마음의 병이 없거나 또는 그게 권태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정자서의 수양의 그 결과지. 그러니까 고학으로 지실심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알 사마자미가 좌망문을 지었으니 시 소위 좌치하라. 사마자미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 자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정. 보일시 옆에 고들정자 있는 정자. 그래서 사마, 이을승자죠? 자정이 아니라, 이을승자. 사마 성이고, 승정이 이름이에요. 이을승, 고들정자. 그래서 이 잠이라는 건 자겠죠. 사마잠이라는 사람이 뭘 지었느냐면 좌망론을 지었네. 이 좌망론이라는 건 이거는 노장적 표현이에요. 특히 장자가 이걸 표현했어요. 좌망. 좌망의 본래 뜻은 앉아있을 좌자에다가 잊을망자예요. 내가 이 마음이 이 자리에 있어서 딴 데 달려나가지 않는 걸 좌망이라고 그래요. 연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좌망이 어떤 거에 집착하는 걸 제거시키는 데는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주어진 일이 수없이 많은데 좌망, 이렇게, 오불관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좌망이라고 하는 불교의 참 도가의 그 내용은 장자의 이 대종사편에, 장자라는 책에 대종사편에 나와요. 공자 얘기를 많이 인용해 갖고 설명하죠. 좌망. 그러니까 연연하지 않는 거.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은 듯 하지만은 요거는 자칫하면은 뭐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에 또 빠져버리면 뭐예요? 또 하나의 집착이 돼버릴 수가 있어. 그쵸? 그걸 좌치라고 그래.
좌망과 좌치는 상대적 용어예요. 좌망은 있는 건데 있는다고 하는 것에 붙잡혀서 또 내달려. 치자가 달릴 치자거든. 그리고 붙잡히는 게 좌치야. 좌치도 좌망의 장자가 쓴 인간세편, 장자라는 책에 인간세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자가 노장의 용어를 갖고 다 설명을 해버린 거지. 노장이 그 좌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추구하는데 그 좌망도 시원찮게 하면 뭐예요? 잘못되면은 뭐예요? 좌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좌망이 또 하나의 붙잡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좌망론이라는 걸 쓴 걸 보니까 좌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어떻게 좌망하느냐는 방법, 사례, 중요성 이걸 썼겠지. 사마잠이라는 사람이, 사마승정이. 근데 그걸 평해서 얘기하기를 정자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좌치다. 유학은 어떤 거냐면 좌망의 자세, 이 연연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거야? 임해서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차원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좌망이 소위 그게 좌치다. 이렇게 평한 얘기가 있네. 주자 얘기를 좀 보죠. 주자왈. 심은 지령이라. 아주 지극히 허령해. 허령인데 허적 측면보다는 영적인 걸 강조했을 때 지령이라고 그런 거죠. 신령스럽다 그랬죠. 요게 령. 허하면서도 영해. 허령은 이적 측면, 마음의 체적 측면, 본체 측면이고 작용 측면으로다가 얘기할 땐 지각이라고 그러지. 허령 지각이다. 마음을 분석하면 허령한 면도 있고 지각작용이 있지. 그러니까 지각작용은 기적 측면이지만 허령은 이적 측면이고 이적 측면에서도 허는 정의 측면, 영은 동의 측면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 게 거기. 그래서 지령해갖고 주제만변이라. 주제만변이라는 건 만 가지 변화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가 돼야 돼. 주제가 된다는 건 뭐야?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걸 말해. 만물을 주제한다고 그래야지. 마음은 말이에요. 그게 일신지 주거든. 한 몸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고 천성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거든. 그걸 중심으로 삼으면 뭐야? 주제가 돼. 근데 그 주제하는 방법을 전에도 얘기했죠. 마음을 주제하기 위해서는 경의 방법으로. 경은 일심지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만물, 만 가지 변화의 주제. 그 전에 또 한 번 얘기했죠. 그 마음의 본성, 본체로 들어가면 적연부동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미수통 천하지고라는 얘기도 했는데 기억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연부동한 허의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정의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만사가 생기면 이 가미수통할 수 있는 그 동의 원리가 거기 내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주제만변이야. 마음이라는 것. 그렇게 해야지 비물소 능제. 만물의 능이 주제되는 바가 돼서는 안 돼. 즉 만물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이 만물을 해야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유집지지의면 집지지 뜻만 있으면 집지되는 건 그렇게 해야지 하는 잡고 붙잡고 유지하는 그 뜻만 있어도 이거는 차심이 동료가 된 거예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 움직임이 순수하게 잘 움직이면 괜찮은데 잘못되게 움직이게 되면 그 집착이 되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차정 부자가 매번 뭐라고 말씀하죠? 매번 좌망이 즉 시 좌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좌망이 올바른 좌망으로다가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좌망이 곧 좌치라고. 그리고 좌망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좌치가 될 수 있다고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 기지시학자가 조존지도는 배우는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그거는 알려준 조존의 도는 조직존이 조존이거든. 마음을 잡는 방법, 조존지도, 마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수의 경이직례라고 했지만
경의직내 의방해라는 건 어디에 나와요? 주역 곤괴. 곤괴. 625에 나오죠. 이 두 번째 효에. 경의직내 의방해. 경하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하야 안을 걷게 한다. 써있자 위에 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이경직내가 되면 유이경직내는 변불직지 운이라. 이 이경직내가 되는 것은 곧 뭐가 돼요? 불직. 곧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의직내해야 곧게 되는 거지 이경직내는 곧게 하지 못한다고 일컬으신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 얘기. 이거 무슨 얘기인지 번역문 갖고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 두 개 말에 그 글자 차이가 있는 거 차이 찾아내셨어요? 네. 뭐예요? 어떤 거예요? 두 마디 얘기 대비시켰는데 하나는 뭐예요? 경의직내고 하나는 또 뭐예요? 이경직내야. 그거 잘 이해하세요. 경의직내, 이경직내. 이건 뭔 소리? 이거 잘 이해해야지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경의직내라고 쓰니까 경으로 안을 곱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써있자가 남아요. 써있자 뒤에가 동사면 여기 동사이면 이거 곧게 한다, 곧다, 곧게 한다 동사거든. 동사면은 요 써있자는 뭘로? 요 앞에 전체를 받는 거예요. 뭐 해서 곧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써있자 뒤에가 이게 명사면 명사 동사가 아니라 명사면 뭐로써? 경으로써. 네? 그래서 이심 전심이라는 게 있죠. 이심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그 뒤에 있는 게 이 명사일 때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요거는 직역을 하면은 실제는 뭐예요? 경으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경하여, 경을 하여서, 경의 실천을 수양을 해서, 그래서 뭐야? 안을 곱게 한다. 요거는 뭐예요? 경으로. 그러니까 경이 뭐예요? 그게 하나의 도구가 되고 명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경으로서 그러면 경을 뭐로 시키는 거예요? 대상화 시키는 거예요. 경은 딴 생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경으로서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무슨 경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따로 경이라고 하는 무슨 수양의 내용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해 버리면 이것도 뭐가 돼 버린 거예요? 집착이 되고 쓸데없는 걸 또 대상화 시킨 거예요. 요거 이해가 돼야 요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요거는 뭐예요? 경의 상태가 돼갖고 그렇게 돼야만 안을 곱게 안 되는 거고, 요거는 경이라는 걸 갖고 그래. 그래서 저기가 중도 마찬가지예요. 중. 그 중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불급이 없는 상태야. 근데 중을 갖고 수양을 하려고 대상화시키면 그게 그 여대림의 구중설이라는 거예요. 구중설. 중을 구해갖고 중으로. 아까 사마광이 어떻게 해요? 밤에 깨달은 게 있어갖고 맞아 중이다. 이래갖고 이제부터 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중을 뭐로 하는 거예요? 대상화되는 거예요. 대상화되면 그게 꽉 잡히지가 않거든. 그래갖고 그게 붙잡혀서 얼굴색이 또 별로 전에보다 뭐 좀 낮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이라는 걸 잡으려고 하는 자체만 돼도 벌써 그거는 집착이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는 걸 꼭 먼저 알아야 돼요. 공부라는 건. 처음에는 뭐가 없으면 선이 착한 것을 불선한 사람들이 착한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것을 알아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택선 고집을 해야지. 택선 고집.
선을 택해서 선행을 실천해야지. 그렇지만 그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뭐예요? 선을 행해서 고집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돼. 무고, 무의, 무필, 무고. 그 경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을 대상화되면 안 된다 이거지. 처음엔 경을 자꾸 갖고 해야 되니까 경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지만 나중에 최고 경지로 가면 경을 대상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중도 이거 뭐예요? 나중에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최고 경지로 가면 무고, 무의, 무필도 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무고, 무의, 무필, 무아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야 돼. 의식도 없어야 돼, 아예. 그게 중이야. 중. 그래서 내가 틈만 있으면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호흡이 과하고 내쉬는 게 많다든지 들여마시는 게 많으면은 그건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수준이 안 됐으면 요걸 알맞게 내쉬고 알맞게 들여마시는 걸 해야지. 예?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뭐 연습하고 태어나는 순간 저절로 됐지. 근데 어디서 우리가 저기 했으면 수영을 하면은 알 수 있어요. 수영의 제일 요령은 딴 거 없어요. 물속에서 놀려면 호흡만 되면 돼. 알맞게 내쉬고 드시는 것만 하면 돼. 물은 관계없어요.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물에 연연하지 말고 숨 쉴 줄만 알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개헤엄이라고 그래. 그건 뭐라고 그래? 어렸을 때 뭐 추는 수영 있잖아요. 개구리 헤엄은 그래도 이게 뭐 이름이라도 있지. 이름도 없어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수영하는 거는 물에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개헤엄의 특징은 물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제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또 오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려면 호흡법을 배워야 돼. 이제 그게 어디로 가야 돼? 과불급이 없는 상태로.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관계는 이제는 맞아 해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 물 먹고 있는 거야. 그것도 없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노는데 벌써 탁탁 맞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단계라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게 별거 아닌데 너무 학문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최고는 훌륭한 인간이 되면 돼요. 근데 훌륭한 인간이 돼도 더 높은 경지는 뭐예요? 내가 훌륭하다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고. 훌륭하다 그러면 아직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종심소욕 분류구의 경지야. 자, 지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요거 3일하게 들어가서 수양을 얘기하니까 높은 경지까지 얘기하느냐고 얘기까지 나온 거야. 그냥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주일무적만 얘기해도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주일무적도 없어야지 뭐. 자, 거기 보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타가 그런 거예요. 자꾸 불타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타만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불타가 얘기하지. 날 밟고 넘어가라. 날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뜻이에요. 거기 붙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이직내와 그러니까 뭐예요? 좌망자치라 하고 학자들에게 조존지도를 얘기할 때 항상 늘 경이직내를 얘기하면서도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경직내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뜻이 그거라 이거예요. 이경직내. 이경직내가 뭐예요? 경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대상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는 영원히 곧게 못해. 그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이라는 건 집중이거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내용이 합쳐 있지만 그 집중이라는 것도 집중해야지 그러고 코 박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힘들어서 못 해먹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우알 이너 목매간의 가이복 자가 소학지천심이라. 사람이 그 잠자는 순간에 꿈을 꾸는 순간에 목매라는 건 꿈꾸는 게 목이고 잠자는 게 매지요. 그러니까 잠자고 꿈꾸는 특히 꿈에다 초점을 둔 얘기지. 꿈꾸는 속에서도 잠자는 속에서도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가이복. 복은 점칠복자인데 요거는
자기를 점쳐서 증언할 수 있다. 증거 삼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뭐를? 자가 소학지 천심을. 내가 공부한 거에 천심을. 낮은지 깊은지를. 유학의 공부는 수양의 공부거든 다. 이론 공부도 있지만은 이론 공부를 통해서 인격 완성이고 인격 완성은 수양 공부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의 그 공부의 천심이라는 건 수양 공부가 얼마나 깊은지 낮은지 꿈꾸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목매 전도이면 꿈을 꾸는데 그냥 뒤집어지고 넘어져. 그냥 사나운 꿈이 나오고 흉한 꿈이 막 나와. 그러면 심지가 부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수양이 시원찮은 거야. 그건 마음이 수양만 안 된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조존이 불구라. 그 조존이라고 하는 잡고 유지해서 올바르게 하는 공부가 거기에 견고하지가 않게 된 것이다. 그 얘기. 근데 그것도 잘 이해해야지.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인간 삶의 하나의 흔적일 뿐이에요. 그게 나중에 신령성에 너무 초점을 둬갖고 신기하게 해석을 해서 꿈 해몽을 해갖고 그런 경우 그게 많아요. 특히 옛날 춘추 좌전 같은 데 보면은 꿈 얘기들이 많아요. 그 꿈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 붙여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뒤늦게.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그 최고 좋은 데 가면은 꿈이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게죠. 근데 가끔가다 저길 때가 있지. 응할 때가 있어요. 신이 응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신이 응한 거가 좋은 거지 신이 응한 내용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가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근사록에 그 얘기 나옵니다. 정자에게 물어봤어요.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길한 꿈, 좋은 꿈을 꾸면 되지 않느냐? 그건 수양도 괜찮고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정자의 그 대답이 꿈을 꾼다는 것은 꿈속에서 이 신과 응접하는 그 자체는 괜찮지만 신이 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최고의 격함의 상태가 있는 거 그거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선한 꿈이든 흉한 꿈이든 그거는 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음양의 작용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이치가 주자의 설명으로 보죠. 혼여백이 기어해갖고 혼이라고 하는 건 양이고 백이라는 건 음이에요. 혼백이라고 얘기한 건 음양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걸 또 귀와 신이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귀, 신은 음양의 얘기야. 귀는 음이고 신이 양이거든. 그걸 또 귀를 백이라고도 그러고 신을 혼이라고도 그러는 것뿐이지. 그래서 죽고 난 뒤에 혼백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러는 건 음양이 분리돼서 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딴 거 없다고. 그래서 이 음양의 얘기인데 그래갖고 이게 겨접해갖고 뭐를 이루는 거야? 잠을 이루는 거야. 잠을 이룬다는 건 잠잔다는 건 뭐야? 동의 세계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정의 세계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낮에 그 양의 세계에서 저녁에 뭐의 세계로? 음의 세계로 넘어가고 양의 세계가 음의 세계에 깃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재돼 버리는 거야. 또 낮에 움직일 때에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양의 세계에는 음이 내재돼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이 제 기간에 의구 능 사려 소이 주출몽이라. 그 마음은 그 사이에서 자꾸 심기지 마음의 기운은 자꾸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해서 의구 능 사려 소이 주출몽이야. 의구라는 것은 그 전에 거에 근거해서 종절 의지해서 그러니까 잠자기 이전에 있었던 생활 활동 그걸로 인해서 능이 사려가 마음의 사려작용이 어떻게 하는 거야? 주출몽이라. 그게 꿈으로 나온 거예요. 그 주출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온 거, 행해서 나온 거, 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약심신이 안정이면 결국은 마음과 직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면 목매도 뭐가 돼요? 전도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데 이르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귀신하고 신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저기 귀신은 음양인데 귀신을 음양을 주재하는 그 원리에 얘기를 할 때 또 신이라고 얘기해. 신은 음양의 구체적 동적 측면의 얘기를 하면 그 신이라고 하는 건 천리가 구현되는 묘적 측면의 그 공룡이 돼요. 그래서 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래요. 같은 글자에 저기 두 개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거는 뭐 또 별도니까. 그건 근사록에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장자에게로 또 들어가죠. 심히 정시에는 소하고 난시가 나하니, 아이 마음이 맑을 때는 적고, 아주 혼란할 때가 많어. 그게 뭐 사람 사는 게 다 성신, 혼란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뭐. 하루에 5만 가지 종류가 생각이 난다니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뭐, 그냥. 매일 그 잡념 중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덜어내는 훈련이 좋아요. 자꾸 잡념을 없애는 쪽. 그러니까 자꾸 추측하고 단정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시에는 시명청총하고 사체 부대 기속하고 자연이 공근이요. 그러니까 맑을 때에는 보는 것도 맑고 듣는 것도 밝고 사체도 또 기속되지 않아. 부대 기속이라고 그랬죠. 기자가 굴레 기자예요. 그게 굴레 속박되는 거. 그게 속박이 없는 걸 부대 기속이라고 그래요. 기속에 의지하지 않는다. 사체가 그 속박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자연이 어떻게 돼? 공근이야.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평상시 늘 한번 방향을 잡아서 노력한 사람이면 저절로 공근이 돼. 공이라는 건 공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게 좀 틀려요. 지속성을 얘기할 때는 근이지, 그것도. 지속성. 그리고 그 순수한 그 태도를 얘기할 때는 공이고. 공이 근하고, 공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천하의 이 핵심은 공검이라. 공근도 되지만 공검.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해요. 공검. 이건 공손한 도덕성, 늘 겸손하고 부족함을 보충하는 자세가 공이지. 상대방을 높이고 공경의 자세지. 검은 뭐야? 이건 검소하고 자기 쓸 것만 쓰는 거. 이건 경제적인 문제고, 이건 도덕성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도덕과 경제의 문제예요. 그 두 개만 있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지. 그 천하를 다스리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중용에서도 강조하지. 자, 그 다음에 기난신은 반신이 하야오. 근데 그 혼란할 때는 이 청시하고 반대가 되니 어째서 그런 것인가? 자문에서 자답한 얘기예요, 이건. 누구에게 질문하고 대답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대개 용심이 미숙해서, 용심이 미숙한 건 마음 쓰는 게 익지가 않아서,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 그래서 그 읽지를 않아갖고, 객녀가 다 해갖고, 요 객녀가 나오는데 이건 뭐야? 잡념이라고 얘기해도 돼. 쓸데없는 생각들, 객의 생각들, 주인의 생각이어야 되는, 자꾸 객녀, 쓸데없는 효용 가치가 적은 그러한 것들, 번잡한 생각들을 객녀라고 그러죠. 그게 많어. 그러니 상심이 소야라. 상심이라는 건 아까 요거 뭐야? 항상된 마음. 항상된 마음이라는 건 요거는 깨어있는 마음. 그 성성의 마음이에요. 아까 청명의 마음. 그걸 상심이라고. 상심이 소야라. 그리고 또 상심이 소뿐이 아니라 또 그뿐이 아니라 습속지심이 미거해서 그래. 습속지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전통에 붙잡혀 있는 마음. 그게 앞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 마음. 이게 습속지심. 그게 제거돼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했어. 그리고 또 실심이 미완이라. 실심이라는 건 참된 마음이 여기 아직 완비되지 못했어. 요 세 가지 얘기했네. 상심도 적고 습속지심도 없애지 못했고 실심도 여기에 채워지지 못한 것. 상심,
습석지심, 실심 3개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득강이니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득강이 돼야 돼. 강을 얻어야 돼. 강이라는 건 강건한 거죠. 자강불식한 자세. 이건 누구 얘기야 지금? 장행거 얘기. 장행거는 후진 노력이 무지하게 힘을 많이 되었거든. 자질이 조금 이 명도 선생에 비해서 순수성이 약하기 때문에 후천적 노력을 많이 해. 대단한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 강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고 예절을 강조하고 그랬던 게 장행거예요. 강즉수 득정 불회하야 지인도 용감이자. 강하면은 자꾸 어떻게 돼? 지키는 게 안정을 얻게 돼. 열심히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리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지. 그래갖고 불회야. 옆길로 새는 일도 없고 마음을 바꾸는 일도 없어. 불회. 굽을 회자거든. 굽지도 않아. 돌아가지도 않아. 그래갖고 진도가 용감이라. 진도니까 뭐야? 도에 나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열심히 하니까 이게 용감해서 그래서 일일신할 것이다. 그 얘기겠죠. 자, 요건 장행거의 얘기인데 용기의 중요성과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상심, 실심, 뭐예요? 상심, 실심을 강조하고 습석지심 제거를 얘기했죠. 자, 주자왈. 횡거의 설주 공부처는 장행거가 설주 공부라는 건 공부를 하는 걸 말씀한 곳은 그 얘기.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지. 무슨 공부? 수양 공부지. 수양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정절 사이정이니 정절이 정밀하고 절실한 게 정절이에요. 사는 같을 사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요거는 비교급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정보다 더 강해, 많아, 정절이 정밀하고 절실한 게.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그렇게 정절하지 않아도 돼. 그죠? 머리가 좋지 않으면 노력을 해갖고 노력한 게 있으니까 땀도 그럴까봐 열심히 또 써줘. 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도움은 되지.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명도 선생은 정절하게 막 세밀하게 따져서 하는 공부가 그렇게 없는 건 아니지만 횡거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아. 왜냐면 순수하게 다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남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남을 이해 못하면 시원찮은 거지. 근데 요 사자가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보다 비교급으로 쓰는 게 좋다 이거지. 여기서 이정과 비슷하다 그러는 거는 점잖게 얘기한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정보다 그게 좀 강하다 그 얘기. 정절. 이정은 왜 그러느냐? 작품이 고결정해서 이정은 정명도 정인천 선생이 다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뛰어나고 순수해.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이나 공부 내용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작품이 고결정이야. 아주 고자는 높을 고자고 결정의 상태가 높다 그래서 고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해. 그래서 대단 공부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대단 공부라는 것은 큰 이렇게 용감한 아주 요득한 강에 이러한 공부, 대단에 힘쓰는 공부 이런 공부가 없어. 없다는 얘기도 되고 불자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지만 횡거 선생은 그렇다고 누가 서로를 비교해서 더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성이 그런 거지. 급기지하는 하나고 급기행하는 하나거든. 나중에 대구되면 같아요. 근데 이 횡거 선생은 작품이 편박해. 횡거 선생은 명도 선생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일반 사람하고 비하면 또 우수할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편박이라는 건 치우치고
잡박한 걸 박이라고 그래. 섞인 거를. 치우치고 섞여. 그리고 협잡처. 그래서 천막 협작. 처가 있어. 그래서 다 대단 연구 공부래니. 그러니까 장인고 선생은 항상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단한 그 힘쓰는 공부를 해오신 것이니 관차언컨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본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을 보면은 설득내 대단정절이라. 그 말씀에 내신 것이 설득내 말에 내려온 것이 말씀 끌어낸 것이 대단 어떻게 했어요? 정절하다. 정밀하고 절실하고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준 거지. 또 우알. 우알은 주자의 말입니다. 여기 장인과의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줬네. 갱렬하는 것은 범범저의 살이에요. 갱렬하는 건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범범. 범이 뜰 범자거든. 실한 생각이어야 되는데 실심이어야 되는데 범범 뜨고 대충 하고 그러는 게 전부 범범저 의사예요. 그러니까 전부 잡념들은 전부 그렇게 일상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그냥 떠있는 생각들이거든. 그게 범범사려요. 습속지심은 이건 뭐야? 종래 습숙 편승 등 심이요. 이건 종래에 이전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익혀갖고 익숙해져갖고 그래갖고 여기 좋은 쪽이면 괜찮은데 편승한 치우쳐갖고 그래갖고 치우쳐서 편이 승한 거지. 치우쳐버린 그런 마음. 이것을 우리는 습속지심이라고 그래. 습속지심. 실심은 이거는 의리저심이다. 의리의 마음. 상황에 맞는 걸 의리라고 그래. 때에 맞는 거. 그 다음 또 보시죠. 주자왈. 요거는 심재를 강조한 얘기네. 이제 그 다음에. 심부재연이면 시불명이든. 금일학자는 불장지는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크게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꾸 이 주자, 정자 살았을 때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시대와 똑같아요, 이게. 오늘 주자가 살았다면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공부를 하는데 크게 발전되고 수양 공부를 하고 이 수양 심경도 보고 근사력도 다 보셨는데도 크게 바뀌어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 바뀌어져야 돼. 그래갖고 안색이 바뀌어지고 아까 병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장진하지 못하는 건 바로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요점 정리한다면 심부재언이라. 마음이 없어. 있어도 그냥 잠깐 있다 말아. 심부재언이. 심재가 돼야 돼. 심부재언이면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요 시기부직임이라. 대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전에 6장에서. 그러니 심부재에 있는 거야. 그러니 일찍이 이 말씀을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일찍이 기억난다 이거야. 상기 소년시에 내가 어렸을 때 소년시에 제 동안에서 동안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동안 요거 샘천자 천주에 속하는 지명입니다. 천주에 있는 저인데 주자가 나중에 벼슬 할 때 그 주부로서 또 그 일을 하고 그런 곳이에요. 동안에 있을 때 밤중에 야에 문 종성일세 종이 울리는 소리가 탁 들려. 어디서? 불교의 종소리 그 절의 종소리가 온대지 꽝 하고 그 청기일성이 미절에 하나를 듣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기 끝나기 전에 절은 끝나기 전에 차심이 이미 자주작이야. 마음이 벌써 어디로 날아가요? 딴 데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이미 있자고 자주작이 되는 것은 스스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고 있다가 그 종소리가 나면 책에서 마음이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고서 조금 있다 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왜 또 칠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하고 이게 다 잡념이거든. 그래갖고 이걸로 인해서 경성이라. 인시경성이야. 인시경성인 것은 요걸 늘 생각하면서 맞아. 잡념을 한번 딴 데 마음을 두면은 그게 내달려갖고 자꾸 집착되는 게 이와 같은 거다는 걸 들어갖고 경계하고 반성을 했어요. 늘 자기 수양공. 그리고 공부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심재가 돼서 집중하는 사람. 아, 그게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집중도가 50분, 1시간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한데 체감이 점점 갈수록 있어. 근데 그거를 10시간 지나가도 똑같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겨내는 거죠. 그건 대단한 수양이지. 어쨌든 경성하니, 그래서 뭐를 알았어요? 지위하기 수시 치지라.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이 모름지기 뭐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치지. 아, 요 치지가 중요하구나. 아, 치지라는 건 뭐야? 심지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굳건하게 하는 걸 치지라고. 심지가 딱 안정되고 한번 하겠다는 심지가 있으면 일관되고, 그게 치지야. 치지. 뜻을 지극히 하는 거니까. 치지가 좋아요. 우알, 또 어떤 때 누가 얘기했냐면 이 선생이 말씀했네. 이 선생은 이 통이라고 해서 사람 인변의 같을 동자, 주희의 그 스승이 되는 선생. 이동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본래 통이라고 그래. 이통. 이통 선생이 일찍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한 게 기억났던 맹이야. 인심 중에 실단 악념은 각이 제복이오니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뭐에 대단 악념이란 건 크게 대단히 뭐한 거, 악념,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은 쉽게 곧 쉽게 제복할 수가 있어. 이 제복이야. 나쁜 생각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거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소소한 거, 잡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칠시나부 대단계이에, 이건 뭐냐면 가장 나자는 이것 그러면 저것 그러면 나거든. 대단의 이해로 계교하지 않는 것들이 그 얘기예요. 대단의 이해로 계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크게 이해에 관계된 것 아닌 것들, 크게 대단으로 이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딴 말로 바꾸면 뭐야? 소소한 잡념들, 그 얘기예요. 이 소소한 잡념들, 소소한 아까 그 악념이 아니라, 대단한 악념이 아니라 소소한 잡념들이 사왕사례야. 사왕사례라는 건 사자가 뭐야? 문득 사자거든. 갑자기 사자. 갑자기 갔다가 갑자기 와. 금방 났다가 금방 없어지고, 왔다 없어지고. 그래서 사왕사례저 염려가 상속이야. 그것도 한 번 있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왔다 또 가고 상속해. 그래서 부단이란 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난이 구제라. 이건 정말로 없애기가 어려워. 구제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이통 선생이 평소 공부 가르칠 때 했던 얘기. 근데 금간등내에 시여쳐라. 지금 보니 그 간등내라는 것은 지금 살아보니, 지내놓고 보니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지내서 보니 시여쳐라. 이게 맞는 말이야.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갖고 여기까지가 이제 11개의 내용을 뽑아서 이제 얘기한 거. 정해주에서 한 얘기입니다. 주정의 얘기인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조존의 방법이라고 그랬네. 조존의 방법 11개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요 마지막에. 우알. 인유일 정념은 자시분열오되,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의 바른 생각은 자기가 분명히 알아. 올바른 생각을 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건 알아. 근데 뭐는 종방이라는 것은 요 곁방자거든. 그래서 이걸 곁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설, 적장자가 중심이라면 설은 곁가지거든. 이렇게 곁가지로 나온 거. 종방이야. 그래서 곁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생일소념에서. 그래서 별생이라는 건 따로 생겨난 거야. 뭐가? 한 조그만 생각. 작은 잡념, 잡생각이지.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돼? 이 점점 방활과 하나니. 점점 그 잡생각이 사실은
하루를 다 잡아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잠잘 때에도 잠 못 자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점점 방활거라는 건 뭐예요?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넓을 활자거든. 그래서 방활거라는 건 제멋대로 넓어지는 걸 방활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가니 불가불찰이라.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이걸 또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잡념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얘기부터는 이제 이 동정의 정에다 초점을 둔 수양 얘기를 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아까 조존 마음 잡는 거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 마음 잡는 것도 나중에 잡는다는 생각도 가지면 그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뒤서부터 그것도 9개 조목이 이제 사현도가 사량자인데 이름은 자가현도예요. 사현도, 사량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정의 수제자. 이정의 제자가 늘 4명이 있는데, 아예 수없이 많지만 그 이름이 알려진 제자가 4명 있는데 누구예요? 유초. 또 여대림. 그 다음에 양시, 사량자. 그래서 자꾸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4사람이든 뭐 5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줄이면은 대표 2인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양시와 사량자. 그걸 또 한 사람으로 줄이면 양시. 왜냐면 양시로 주자로 이어지니까 우리 정통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보세요. 근데 양시 사량자 그러면 2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양자. 사량자는 뭐 했다고 그랬죠? 몇 번 나왔었는데. 그저 역사에 밝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역사에 밝아갖고 너무 잘난 체 하는 바람에 그거부터 없애버리라고. 그게 제일 단점이 잘난 체 하는 것. 그래서 긍자야, 그 자긍심의 긍. 그래서 그 뒤에 선생님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긍자, 제일 약점부터 없애야 자기가 되는 거거든, 수양 하려면. 그래서 제일 크고 많이 있는 단점. 그 긍을 없앴다고 그래갖고 칭찬받은 적 있죠. 자, 여기 또 뭔 얘기인가 보세요. 사현도가, 현도는 자입니다. 자. 사양자, 착할 양자, 도울 자자, 양자인데, 사현도가 누구를 따라서 정명도 선생, 명도 선생을 따라서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부구라는 데에서. 그 부구라는 건 현 이름이에요. 그것도 지명이에요. 부구. 그리고 이 명도 명도 선생이 그 부구라는 데 자사루다가 또 근무도 했어. 어쨌든 부구에 그래서 강론할 때, 제자 가르칠 때 그때 따라와 갖고 공부했어요. 종자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와서. 근데 명도 선생 일일 하루는 위지 이들에게 일컬어서 말하기를 이제 모아갖고 얘기한 거지. 입에는 제자상종의 지시학 뭐 언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날 쫓아다니면서 맨날 뭐만 배워요? 내 말만 배워. 뭐 언어. 내가 말한 것만 기록하고 말한 것만 붙잡히고 말한 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 그거는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나를 뛰어넘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기학이 항상 심구불상응이라. 자꾸 그 하나에 붙잡혀 있으니까 마음과 말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와 자기가 체득한 거 이런 것들이 불상응이야. 서로 상응하지 않아. 그러니 합잡니다. 합약행질이요. 어찌 뭐뭐 하지 않으리요. 뭐야? 행하는 것만 갖지 않으리요. 그 얘기는 뭐야?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꾸 붙잡히지 말고 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공자님이 논어에서도 똑같아. 하도 공자가 얘기하는 것만 막 배우고 글자 말씀에만 붙잡히니까 오늘부터 내 말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이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그 높은 경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걸 강조한 거지. 자꾸 내 말에 붙잡히지 말고 행하라. 근데 청문원하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차정자라. 정자가 나와요. 요 정자는 불교에 수양하는 스님들의 이 수양의 방법인데, 참선의 방법이 정자법인데, 유학에서도 송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용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주자 이전에 명도, 이천, 횡거 이런 분들은 다 특히 소광절, 명도, 이천 이런 분들은 정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정자가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자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 무념무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그러지. 요새 명상법이 굉장히 뜨고 있지. 한국에서 지금. 그래서 명상이고 많이 저겠어요. 근데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좋은 거는 잡념을 제거해서 정신을 맑게 하는 거는 있지. 근데 나중에 높은 경주를 하면 무념무사거든. 일체 의식하지 말고 생각한다는 의식도 없애버려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생각하는 게 상념이거든. 서로 상자예요. 서로 비교해서 생각하니까 자꾸 상념, 잡념이 생겨. 그래서 마음심이 있으나 없으나 비상. 상념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어야 돼. 생각이 없다는 것도 없어야 돼. 비비상이야. 생각이 없다는 것도 또 없어야 돼. 비비비상이야. 그래갖고 이 비자가 9개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대. 참선에. 그게 어떤 경지인지 모르겠는데 다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현실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늘 자꾸 현실의 중요성은 늘 도래하는 거고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슬기롭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비비상만 갖고 되느냐 말이야. 그거는 현실을 보는 안목을 넓히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래갖고 혼자 절 속에서 있다가 혼자 죽는 게 최고냐 말이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물론 그것이 미친 영향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상성에서 떠나는 걸 늘 유학에서는 비판해. 그래서 정자가 자꾸 정을 지향하는 거거든. 아까 동정의 정이거든. 유학은 동정의 동을 지향하는데 그 방향이 틀리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주정이라는 게 참선의 방법의 정자가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주희는 늘 이걸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선생님들은 그게 없다가 생긴 거고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겼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부 다 뭐예요? 정자에 대한 내용. 요건 주정의 얘기지. 주정. 주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을 위주로 하는 거. 근데 동을 위주로 하는 거. 유교는 동 속에서 수양하는 거거든. 정 속에서 수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동 속에서 수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동정을 겸하는 거예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 동정을 겸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이다 이거예요. 경은 아까 경이 직내 마음 수양으로만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마음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다 경으로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내외, 동정 이걸 다 겸하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선유들이 놓은 주정자는 선유들이 주정의 수양을 논한 것들은 명도 선생 이하 범득 구절하. 그래서 명도 선생 이하 9가지 항목을 내가 뽑아서 여기다 붙였노라. 그래서 9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천 선생이 매견 입정자 변탄기 선악이다. 이천 선생이 매번 제자들이 또는 딴 사람들이 정죄하는 걸 보면은 곧 뭐라고 탄자는 칭찬할 탄자, 찬탄할 탄자야. 그 선악이라는 것은 잘 공부한다고, 잘 열심히 하고, 잘 배운다고. 그러니까
정자에,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 데 없는 건 잘 되지만 산속이 아니라 이 시내 생활 속에서 정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정자라면 세상 떠나서 자꾸 가는 건 줄 알아. 중봉 좋은 선생이 있어요. 아시죠? 김포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옥천에서 이제 지금 높이고 있지. 옥천에 거기서 또 만년에 옮기셔서 나중에 사시거든. 그러다가 금산전투에서 의병장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서 그 1년 전, 2년 전에 그냥 뭐를 했어요. 왕한테 임진왜란이 일어날 테니까 대비하라고. 근데도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 무시하고. 에? 난 또 내 얘기 지금. 난 내 얘기 호응하시는 줄 알았지. 그래갖고 중봉 선생이 대단해요. 당대 제1의 유학자예요. 그리고 실학도 밝아요. 승량만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나라 갔다 온 뒤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제시한 이 글들이 실학에 아주 중요한 저술로. 그리고 지부상소를 해요. 또 도끼 들고 지부상소가 우탁 선생이 한 번 하고 중봉 선생이 두 번째 하고 한말에 최치원 최면함 면함 최익현 선생이 세 번째였지. 우리나라에서 3인이. 근데 이 중봉은 두 번이나 지부상소를 해. 못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뭐 한다는 것까지 다 얘기했냐면 어딜로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딱딱 맞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늦지만은 그것은 다 죽고 난 뒤에 더 높여져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걸 아니까 4월 달에 일어나서 쳐들어오는데 5월 달에 이 의병을 일으켜 나와. 그건 벌써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금방. 보령에서. 그래갖고서 청주를 함락하지. 탈환하지. 그러고서 매일 뭐만 얘기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니까. 의로서 살다 의로 죽는 거다. 그래서 의를 내세웠어요. 의병에 의자만은 했는데, 그 감동을 받아서 그 금산전투에서 그 수종해던 900명인가? 다 같이 죽었어, 그냥. 그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대단한 분이지. 근데 뭐 얘기를 해다 얘기해. 그분 지금 일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렸을 때 좀 틀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있어요. 김포에 현령인가 내려오면서 막 장구치고 소리하면서 애들이 막 따라오고 구경했는데 조그만 애가 있는데 따라오질 않고 처마인가 정자 밑에서 책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현령이 보고 놀래가 오히려 거꾸로 불렀어. 보통 현령이 오는 걸 구경해라 애들이 나온 건데 현령이 물어봐. 딴 애들은 다 오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냐. 기특하니까 불렀더니 아버지가 공부할 땐 딴 생각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그게 경이야. 그게 단계에서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에 연연한 걸 뛰어넘어야지, 진짜. 그게 대단해. 그래서 두 가지가 특징이야. 그렇게 혼란이 일어났는데도 딱 의연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게 평생 가지. 그게 효과가 대단하다 이거지. 그게 수양의 그 정도가 불교의 수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 한번 남아로 태어났는데 남아로서 나의 역할을 하겠다고 늘 평생 각오했지. 남아라는 건 남자니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분들은 또 그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멋있게 살자.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요순처럼 되자. 구체적으로 되는 게. 그게 맹자에도 나오죠. 그게 더 좋아요. 그럼 누구나 다 되지. 그게 지금 아까 정자의 문제점 얘기하다가 자꾸 육아의 특징으로서의 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지만 정자도 그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것만 알고 보면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소광조 선생 하나만 하고 쉬죠. 소광조 선생이
백원 심산 중에서, 벽서재하고 독초기중이러니, 그랬어요. 수광절 선생이 백원이라는 땅에서, 이것도 지명입니다. 백원. 원자하고 언덕 원자도 있지만 삼수변이고 붙으면 근원원자에 물의 근원. 같은 거지만, 그래서 백원이라는 게 삼수변이 붙는 글자, 지명도 그게 혼용돼서 쓰기도 해요. 백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지도 되고 강학처도 돼요. 거기. 나중에 이 백원이라는 데가 소문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은거하지. 낙양이라고 아시죠? 낙양. 거기 있는데 근처에. 장안. 소광조 선생은 안빈낙도 했거든요. 저기하고 똑같아요. 안현처럼 안빈낙도.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을 대할 때 정성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화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언제든지 유머가 뛰어나. 죽을 순간까지 유머를 한 사람으로 유명해. 그리고 명도 선생한테, 명도하고 친했거든. 명도 선생한테 임종할 때 얘기한 게, 부탁한 게 개방할 것, 마음을 탁 열어버릴 것, 개방, 초탈할 것, 이런 걸 얘기해. 이 세상 살다 가는데 어차피 연연하는 거 너무 이걸 뛰어넘도록 얘기해. 대단해요. 술이 상수하게 밝죠. 그래서 전부 숫자로 환원시켜서 12와 30이라는 숫자로 우주를 다 설명해내. 자, 근데 심산 중에서 벽서재라는 건, 여태 벽자는 다들 벽자도 되지만 열벽도 돼요. 그래서 벽 2단 그럴 때는 내치고 비판하고 닫고 그럴 때 쓰는 거지만, 천지 개벽 그럴 때는 뭐야? 열벽자예요, 그게. 그래서 벽서재 그러면 요거는 서재를 열고, 공부하는 학당을 열고, 독초기 중에서 그 가운데 혼자 있는데, 왕승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익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송대 학자예요. 그때 당대 학자인데, 상승월방지할세. 항상 달밤에 아마 방문을 했나 봐. 승월이라는 건 달을 타고, 그 얘기는 달밤에, 밤중에, 낮에보다는 밤중에 가보면 반드시 뭘 보느냐면 등하부정금 그리고 위자를 봤어요. 등하에서, 등불 아래에. 정금이라는 것은 옷깃 금자거든. 옷깃을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옷을 해풀어지지 않고 단정하게 여미고, 위자에서, 위자가 정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바르게 앉아서. 그래서 위자가 꿇어앉는다고 그러는데, 꿇어앉는 것도 그러지만 책상 다리하고 앉는 것도 위자 정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꿇어앉는 건 괴자라고 또 오히려 그걸 쓰기 때문에, 요 위자는 번역은 꿇어앉는 걸로 돼 있죠. 꿇어앉는 것보다는 정자도, 그래서 참선하고 정자할 때 이렇게 딱 책상 다리 가부자라고 그러죠. 가부 자리에서 딱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런 옷깃을 여미고 또 반듯하게 앉아갖고 수위 야심이라도 여겨지라. 야심은 건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잠자기 전까지라도 늘 이와 같이 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소광조 선생이 평소에 자신을 수양하고 가다듬는데 이렇게 정자의 방법처럼 위자를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